자, 안녕하세요. 그림읽기입니다. 자, 오늘 이 만평을 훑어보다가 가슴이 막 답답하고 복받쳐 오르는 그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슈퍼생스 쏴주신 김기태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어떤 그림들이 있는지 주말 쉬시면서 같이 보시죠. 자, 시민언론 민들레 박순찬 화백님 만평입니다. 이야, 이 벚꽃 엔딩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있는 멋진 그림입니다. 바람이 확 불면서 벚꽃잎이 날립니다. 아직 지지 않은 꽃에 윤석열의 얼굴이 어른거리고 날리는 꽃잎이 허공에 탄핵이라는 글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활짝 피었다가 바람 한 번에 쓰러져 버린 꽃, 윤석열 권력을 의미하죠. 그런데 꽃잎이 진 자리에 그 빈 가지 이상한 것들이 숨어 있다가 드러납니다. 가운데 김건희가 앉아 있고요. 아래 명태가 걸려 있어요. 명태균이죠. 디올 선물백도 걸려 있습니다. 이번에 검찰이 김건희가 디올백 받아먹은 그 사건에 대해서 항고 기각해버렸습니다. 자, 이쪽을 보면 삼부토건이라고 쓰인 가방도 걸려 있죠. 금감원이 실명 계좌가 없다는 이유로 김건희는 빼고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 관련된 자료를 검찰에 넘겼답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옆에 원숭이 2마리가 놀고 있고 5만원짜리 돈다발이 꽃잎과 함께 날리고 있습니다. 이 돈다발은 뒤에 다른 그림에서 설명할게요. 원숭이는 한 마리는 통일교라고 쓰여있고 한 마리는 건진이라고 쓰여있는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들고 재주를 부리고 있습니다. 자, 이 목걸이가 뭐냐면 통일교 전 간부 윤모 씨가 김건희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6천만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진법사한테 전했대요. 그런데 건진법사는 검찰에서 그거 잃어버렸다고 진술을 했답니다. 6천만원짜리 보석을 잃어버렸다. 진짜 잃어버렸을까요? 김건희 씨한테 그게 전달이 안 됐을까요? 자, 그런데 그 통일교 간부 윤 씨는 대통령 당선인 시절 2022년 3월 22일 윤석열을 만나서 1시간이나 독대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검찰이 이 나무를 올려다보면서 한숨을 쉬고 있죠. 자, 이들은 요즘 김건희 관련된 수사 내용을 어떤 거는 공개하고 어떤 건 덮고 오락가락 이상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페이스북 햇볕 안줌 김하나백님 만평입니다. 제가 영상 시작하면서 막 가슴이 답답하고 복받쳤다는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자, 일단 내용을 보죠. 높은 성 위에 궁궐이 있습니다. 아크로비스타.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관저에서 쫓겨나서 다시 들어간 지들 소굴이죠. 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우와 6천만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 찾는 사람이 임자다라고 외치면서 북적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통일교에서 김건희 씨한테 전해달라고 건진법사에게 줬다는 그 6천만원짜리 목걸이. 건진법사는 이거 잃어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 잃어버렸다고 하니까 그림 속에서는 사람들이 내가 한번 찾아보겠다고 이렇게 몰려든 거죠. 그런데 궁궐 속에 윤석열은 아직도 내 지지자들이 이렇게 많나? 구름같이 하고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실제 이렇게 생각하는 듯 행동하고 있죠. 그리고 그림 밑에 2009년 5월 15일이라는 날짜를 지우고 2025년 4월 24일이라고 고쳐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그림 기억하는 분 계세요? 실제 2009년 5월 15일 조선일보 신경무 만평을 김한 작가님이 그대로 패러디한 겁니다. 자, 두 그림을 나란히 놓고 당시 그림을 좀 보죠. 이때 이명박이 검찰을 부려서 시골에 있던 노무현 대통령을 한참 몰아세울 때 부인 권양숙 여사가 뇌물로 받은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정말 악마 같은 오보가 언론을 덮었었죠. 노무현 대통령께서 살던 봉화마을 집도 무슨 아방궁이니 봉화국이니 호화롭게 지었다고 말 같지도 않은 모욕이 막 쏟아졌었고요. 자, 이 더러운 그림은 노무현 대통령의 집을 높은 궁으로 묘사하고 그 앞에 시계를 찾겠다고 몰려든 인파가 논두렁을 뒤지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이 집안에서 그들을 내 지지자들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의 집은 봉화궁도 아니고 논두렁에 버린 시계 따위는 없습니다. 이거 다 노무현을 망신 주려고 이명박의 개들이 흘린 가짜뉴스를 언론이 주워 삼킨 거예요. 논두렁에 버렸다 이게요. 이 진술 자체가 없었거든요.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노무현 대통령한테 들었어요. 그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재임 중에 회갑을 받으셨는데 그때 박연사 씨가 노무현 대통령의 형제 노건평 씨를 통해서 선물을 한다고 했는데 이걸 못 갖다 주고 화를 낼까봐 그냥 퇴임할 때까지 가지고 있었대요. 시계를 가지고 있다가 퇴임해서 봉화마을 오시니까 그 노건평 씨 부인인가가 권 여사한테 이랬다고 해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 여사가 그걸 받으셔가지고
그냥 감춰놨대요. 근데 그때 차라리 압수수색을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잘림이 뭐가 있는지를 목록 점검을 하자. 이렇게 해서 그 재산 목록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계의 존재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계 뭐야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여사님한테 화를 내고 그리고 그 시계를 어쨌냐 하면 망치로 깨서 버려버린 거예요. 하도 화가 나서. 그게 제가 들은 얘기예요. 네네. 그런데 이거를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 그러니까 온 언론에서 논두렁에 시계 주스러 가자 뭐 이런 거를 조장을 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자, 이 온갖 악의적인 거짓을 담은 조선일보 만평이 나오고 딱 일주일 뒤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님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조선일보 만평은 한이 맺힌 그림이에요. 자, 이 그림을 그린 신경무는 2011년 백혈병으로 죽고 조선일보는 지금은 뭐 더 이상 만평을 게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의 잃어버렸다는 뭐 6천만 원짜리 뇌물 목걸이 이런 걸 비난하는 그림을 더 이상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김한 작가님이 15년 전에 이 그림을 불러와서 건진이 잃어버렸다는 그 6천만 원짜리 목걸이와 함께 보수 언론의 추악한 행태를 이렇게 동시에 힐난하고 있습니다. 자, 페이스북 백영옥 화백님 만평입니다. 자, 그림 자체가 멋지죠. 자, 인형을 조정하는 요 거미줄 같이 매력적인 빨간 선이 다시 화면 중앙에 까만 선으로 시선을 쭉 몰아가고 있죠. 자, 어제 소개해드렸던 백영옥 작가님 그림, 윤석열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기현 판사를 꼭두각시 인형으로 조정하는 그림에 붉은색으로 더 큰 괴물을 하나 더한 그런 그림입니다. 김건희가 윤석열을 또 위에서 조정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서울의 소리가 김건희 친정 식구들이 운영하는 요양원의 운영 실태를 내부 제보를 통해 보도했습니다. 최은순과 김건희 오바가 운영하는 이 요양원은 상한 과일을 환자들한테 먹이고 미역이 없는 미역국을 끓이는가 하면 바나나 6개를 갈아서 16명 환자에게 나눠주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있었답니다. 배변 이상 증세가 있는 노인을 20일 동안 병원에도 안 데려가고 방치했다가 결국 뭐 사망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자, 이 보도 내용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면 그냥 돈밖에 모르는 괴물이죠. 이런 짓을 그동안 뭐 검사, 대통령, 사위백 믿고 버젓이 해온 모양입니다. 지금 김건희 씨와 그 집안을 둘러싼 음산한 일들이 끝없이 튀어나오고 있잖아요. 아유, 그런데 놀라운 건 아직 시작도 안 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한결의 그림판 권범철 화백님 만평입니다. 자, 방바닥에 돈, 귀금속, 뭐 값나가는 것들이 널려 있습니다. 자, 주가 조작 정황이 확실한 삼부, 도이치, 뭐 얼마 전 구속 수사 풀려난 명태균의 이름도 보입니다. 다이아 목걸이도 막 굴러다니네요. 뭐 한 6천만 원 돼 보이네. 자, 디올백이 담긴 종이 가방도 떡하니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관봉권이라고 포장된 돈이 쌓여 있죠. 윤석열, 김건희 이름 팔고 다니던 이름 판 것도 아니지 사실 뭐. 그 건진법사의 집에서 한국은행 바코드가 찍힌 5만원권 1000장이 예쁘게 포장된 관봉 돈다발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 사진, 이런 게 건진법사의 집에 있었다? 자, 관봉이 뭐냐면 조폐공사에서 돈이 찍혀 나오면 한국은행에서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서 시중은행으로 보내고 당연히 이걸 뜯어서 필요한 기록을 마치고, 자, 은행이 시중에 그걸 푼다고 하죠. 민간인은 절대 이렇게 포장된 형태의 신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신권 돈다발이 은행 말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일부 정부기관의 특할비 정도라고 하는데, 이런 걸 왜 전보는 민간인이 집에 쟁여놓고 있었을까요? 이거 조사해보면 간단하대요. 여기 포장지에 바코드 있잖아요. 한국은행 신권 출납 기록 조회해보면 이 돈다발이 어디로 갔는지 금방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건진법사가 가지고 있다고까지만 나왔지 다른 얘기는 없죠. 자, 다시 그림을 보시면 이런 값비싼 수사권들이 버젓이 널려 있는데 그거 다 놔두고 등에 검찰이라고 쓰인 아저씨가 자를 가지고 낑낑거리면서 장롱 밑을 긁어서 100원짜리 하나를 끌어내고 신봤다 하면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 100원짜리에는 전도 아니네. 이제 전 대통령 기소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뜬금없이 문재인 대통령을 기소한다고 합니다. 윤석열이 파면됐으니까 뭐 전 대통령 맞죠. 죄목은 뇌물죄. 전 사위가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았는데 그 월급이 대통령의 사위니까 대통령 보고 주는 뇌물이라는 겁니다. 아유 정말 자, 장인이 잘 나가는 고위직에 있는 사위분들은 경제활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검찰이 뇌물죄로 장인을 기소할지도 모릅니다. 자, 검찰은 옆에 빤한 수사건들 손만 뻗으면은 들어올릴 만한 것들은 애써서 무시하고 억지로 어려운 수사는 열심히 하고 있죠. 자, 고추자 만평 고현준 하백님 그림입니다. 이재명 선거법건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하고 유례없이 빠른 심리 절차를 진행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토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눈이 빨간 토끼가 뒤를 노려보면서 전력 질주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저 뒤에 거북이가 천천히 가는 건지 뭐 쉬는 건지 오기는 오고 있는데 거북이는 김건희 수사라고 쓰여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상한 이재명 재판과 김건희 수사의 속도차를 동화에 비유하고 있는 재밌는 그림입니다. 자, 경향신문 그림마당 김용민 하백님 만평입니다. 자, 한편 또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곳이죠. 자, 최상목이 한미동맹 튼튼하게 하고 라고 중얼거리면서 출장을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가방에는 2+2 협의라고 쓰여 있습니다. 관세협정하겠다고 최상목과 산업통상부 장관 안덕근이 실무진을 60명이나 끌고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근데 머리에 깨진 바가지를 쓰고 있어요. 자, 사면속 세수펑크. 윤 정권 내내 무슨 건전재정 운운했지만 정부 부채 재정 적자 뭐 엉망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최상목 경제팀은 의도도 의심스러울 뿐더러 경제를 맡을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출장에서 돌아오는 모습은 성조기가 그려진 커다란 바가지. 야 그러면 미제 바가지네. 자, 방위비 인상, LNG 개발, 관세 폭탄 이렇게 3개의 바가지를 머리에 더 쓰고 있어요. 참 걱정입니다. 트럼프 장사꾼인데 그림처럼 바가지 쓰고 올 것 같잖아요. 자, 40일이면 끝날 것들이 이 중차대한 일을 하겠다고 저렇게 발벗고 나서는 이유가 또 뭐 딴 데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하죠. 자, 민중의 소리 최민하백님 만평입니다. 정치 검찰이 긴 저격총을 들고 표적을 겨누고 있습니다. 탄창에는 정치 보복이라는 탄이 들어있고요. 그런데 그림 아래쪽 프레임 이 총의 총구가 결국 본인의 뒤통수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여있죠. 뿌린 대로 거두리라. 지금 검찰이 내란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하는 듯 마는 듯하고 김건희에 대한 수많은 의혹도 뭘 조사하는 듯 마는 듯하고 대신 뜬금없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혼한 딸 사위 집안까지 닥닥 긁어서 이상한 시점에 무리한 기소를 시도하고 있어요. 선거 앞두고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엮어서 널어놓고 거봐라 정치하는 놈들 다 똑같이 나쁜 놈들 아니냐라는 분위기에 불을 지피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보면 이 사람들은 실제 또 그렇게 믿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우리나라의 시장주의 보수층은 기본적으로 사람은 다 욕망 덩어리고 다 악하다라는 인간관을 가지고 이 상대의 욕망과 악행을 입증하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래야 지들이 한 못된 지들이 마음이 놓이고 합리화가 되나봐요. 노무현 대통령을 괴롭히던 이명박의 그 병적인 집착, 아까 김한 작가님의 만평 울컥하는 마음으로 오래 들여다보면서 이런 생각들이 나고 좀 있으면 5월인데 그리운 얼굴들이 막 떠오르고 그렇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